차원에서는 신인이 아주 긍정적인 당신을 허하노라 해서 이제 지명을 받고 나온 그런 이 사람이 때묻지 않았다. 기성 정치인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대구를 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저는 대구 사람이죠. 대구 왜 아직 이 모양인가? 위기 때는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위험하다고 다 철수했을 때 저는 거기로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조의 논리를 진짜 그 말 그대로 대목 저희가 사전에 반박을 하면서 사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노조가 손들고 항복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해봤어? 해봤어? 그랬잖아요. 대구를 방위 산업, 방위 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자녀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컴퓨터 교육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진숙을 기억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기 까끄레기입니다. 신박한 정보 신박입니다. 오늘 대구시장 예비후보 모셨는데요. 이인숙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신박이 이 후보 소개 좀 해드리죠. 그래도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뭐 본인이 갖고 계신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이진숙 후보 아시는 분은 널리 아십니다. 이라크 전문 기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죠. 너무 많으니까 네. 제가 학력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 남도 초등학교 졸업, 구남여자중학교 졸업, 네. 대구 신명여자 고등학교 졸업. 신명여자 그러니까 또 저희 동네에 저도 조금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서문상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북대 사범대학 졸업,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적대학원 석사, 그리고 널리 알려진 MBC 전문기자, 이라크 전문기자, 그리고 오시드 특파원. 네. 이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예, 네. MBC에서 알짜만 가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기자사도 수상하셨고 이렇게 한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평생을 종사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 정치로 입문하셨는데 예. 정치 입문하신 지 얼마 됐죠 지금? 2019년 10월 말에 예. 제가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차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있을 때 맞습니다. 영입되시죠? 자유한국당 때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2년이 넘고 이제 횟수로 치면은 4년째네요. 예. 네. 횟수로 치면 만 2년은 조금 더 됐고 횟수는 4년. 맞습니다. 아니 되게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금방 신인이신 것 같은데 네. 많이 하셨다, 그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인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 쪽에 종사한 사람처럼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좋은 일인가요? 저 좋은 일하게 안 보이는데. 글쎄요, 그게 참 그 좋은 말씀이신데 예. 네. 시민들은 예. 참신하고 예. 참신한 신인을 원한다. 예. 그리고 그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신인이 뭐 아주 긍정적인 그런 평가, 인상을 주는가 하면 또 이번에 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신인이 정말 여지없이 예. 네. 이른바 20년, 30년 정치를 했다는 그 정치인들의 아주 노회한 정치인들한테 예. 수치상으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렇죠. 양가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보니까 대구시장 후보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만 8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8분 중에 조금 상위 그룹은 속하지 않잖아요. 지금 두 자릿수도 아니던데 지지율이. 맞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뭐 신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제가 거리에 나가면 예. 뭐 거리에 시민들 직접 만나잖아요. 그럼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그래요? 좋고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 때묻지 않은 사람이 부정, 부패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좀 나와서 대구를 바꿔야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위 그룹은 아닙니다. 예.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 몇 면을 한번 보세요. 뭐
대선 후보, 네. 전직 대선 후보, 그 다음에 최고위원에다가 뭐 삼선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혜성같이 등장한 네. 또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 네, 집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대신 많은 말씀. 변호사, 예. 예. 당신을 허하노라 네. 해서 이제 지명을 받고 나온 그런 분들이 상위 네.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지도, 지금 이제 그 현대 맞습니다. 여론조사, 특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게 네. 진짜 지지율 조사냐, 네. 아니면 이게 인지도 조사냐. 그래서 저는 뭐 BTS가 나오면 BTS가 1등 할 것 같아요. 정치를 그렇죠. 오래 하신 분들이 유리한 조사다. 이런 오래 한 그렇죠. 사람, 네. 많이 알려진 인지도 네. 조사지 이게 정말 지지율 조사냐라는 데 제가 참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컷오프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저는 시민들께서 토론을 보고 뭐 그 점에서는 참 이 유튜브 방송도 참 네.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컷오프에 통과한 사람들의 토론을 보고서는 이 이진숙이라는 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때묻지 않았다. 기성 정치인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대구 오신 지 지금 횟수로 4년, 지금 네. 만 2년이 조금 더 되시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 대구를 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그 네. 말씀에 제가 시비를 걸라 그랬어요. 예, 대구 온 지 4년이 아닙니다, 제가. 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남도 초등, 예. 구남 여중, 예. 신명 여고, 예. 경대 4대 영어 교육과. 예. 제가 그리고 여기서 영어 교사를 1년 반 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저처럼 지금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음. 대구 토박이인 사람 나보러 그러세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초중고대를 다 대구에서 나왔고 음. 단지 이제 대학원과 직장 때문에 잠시 떠나 있었던 거지. 저는 대구 사람이죠. 대구 온 지가 아닙니다. 그 대구- 중에 또 네. 상당 기간은 해외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이제 장점이 대구를 안다고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렸을 때 성장기에 대구를 봤기 때문에 대구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발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인가? 네. 누구 탓인가? 누구 책임인가? 이걸 제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저는 서울에서 대구를 봤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대구의 문제점을 더 잘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네. 사실은 지금 현직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사실은 대구 시장에 선출은 됐습니다만은 대구에서 살림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거든요. 혼자 내려와 있었다.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얼음 말 쓰지 말고 자기가 앉은 위치 아니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서울에 있는 분들은 대구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대구를 못 보거든요. 그렇게 대구 오셔서 있다는 거면 새로 대구 오셔서 대구를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대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예. 그런 정말 참 그 충격과 예. 슬픔과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 제가 그 잠시 대구를 떠났던 것이 1985년에 제가 외대 통역대학원 예. 그때 너무나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것도 이 의학적인 면보다 난 반드시 세계로 진출하겠다. 세계 속에서 활동하겠다 해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MBC 입사로 이어졌죠. 근데 예. 이제 다시 와보니까 어떻게 됐냐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떠났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이 정말 그 3대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서울, 부산, 대구인데 그건 이제 인구 사이즈로 그렇게 3대 도시이기도 했었고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 3대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 도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2대 도시 부산에 비해서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상을 가진 그런 곳이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이 3대 도시는 사라지고 3등 도시, 3류 도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구 규모면이나 경제 규모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인천에 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천이 3대 도시 이제 넘어갔어요. 이건 뭐 심지어는 제가 3류 3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할 지경일지 모르겠지만
4등, 5등 이렇게 추락을 할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대구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는 게 GRDP잖아요. 그렇죠. 지역 생산성. 이 지역 생산성이라는 게 그 해에 생산된 모든 이제 그 생산된 재화의 양을 인구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눴더니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참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이게 꼴찌예요. GRDP를 측정한 이후 30년 동안 계속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난 이후에 이게 발생한 건데, 그럼 이거 진짜 이 진행자분들께도 제가 여쭙고 싶은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모두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시민 플러스 전직 대통령, 특히 그렇죠.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처럼 탓이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다 대구공항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밀양공항 이야기를 그렇게 참 목매어 외쳤는데, 그 엉뚱하게 뭐 대구공항을 또 이전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유,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해요. 제가 예. 이제 그 두 분께 예. 두 분의 답변 들어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대구 시민의 탓이다, 우리 모두의 탓이다, 또 대통령의 탓이다, 이렇게 예.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결국은 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장, 단체장, 예. 도장 찍는 사람은 최종 결재권자는 대구에 대한 운명의 결재권자는 대구시장 아닙니까? 가장 또 그리고 책임이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만 이제 뭐 좀 다르겠죠. 그 네. 선거구에 따라서. 근데 국회의원들과 저는 단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 일단은. 근데 네. 이제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까 대구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사람들을 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냐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면 이제 또 공동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뽑아놓고서는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그렇죠.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안 했던 거죠.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뽑아놓고 난 뒤에는 그냥 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잊어버리니까. 근데 진짜 투표할 때도 주인이었나라는 그렇죠.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예. 아까 그 수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론조사, 인지도 조사. 그렇죠. 그 말씀하셨는데, 아니 인지도 많이 알려진 사람 찍어놓고 나중에 보면 뭐 8년 동안 맡겨봤더니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뽑아줬는데 대구에서 살림했냐 안 했냐, 누가 뽑아줬는데요? 그렇죠.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하고 여론 조사하고 그때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그걸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제가 참 여론에, 언론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 신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저도 지난 30년 동안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외쳤어요. 대구 시민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사실 좀 지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말이죠. 대구의 문제점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대구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해법이 있습니까? 제가 참 난감하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번에는 예. 겪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겪는 문제인데, 예. 제가 처음에 예. 이제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대구 시민들께서 제가 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당할 만큼 당했다. 예. 이제는 대구가 먼저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대구가 먼저다. 그 아주 슬로건을, 멋있네요.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먹혀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숫자 나온 거 보세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꼴찌하고 계속 뒤처지고, 그런데 보면 뽑아준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몰아주거든요. 그러고선 또 보면 4년 뒤에 또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진짜 또 뽑아줬더니 마찬가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그 상위 여론조사상으로 상위에 나오는 세 사람이 뭐 세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전직이 다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희한하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언론 출신이잖아요. 언론 출신으로서 대구시장이 돼야 되겠다. 자기가 이진숙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예. 예, 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네.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검찰 공화국이다,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초지일관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그 문제하고는 별도로 예. 치고, 지금
대구는 위기라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요. 네. 대구는 위기다. 위기에 처했다. 지금 대구를 구하지 못하면 대구는 뭐 영원히 저는 아까 좀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3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바꾸지 못해서 조금 이제 지금은 지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꾸지 못하면 전 뭐 거의 영원히 꼴찌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위기 때는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네. 보면 그 대구의 지난 그 단체장들, 시장들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저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지금 현직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죠. 옛날 아니 네, 옛날. 국회의원도 뭐 네. 정무부시장도 그렇죠. 공무원이고 정부직 공무원이죠. 정부직 국회의원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보장받은 자리죠. 선출직 공무원, 장관 출신, 차관 출신, 뭐 고급 행정직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 대구에서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 인용하는 게 이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멍청이 나는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한 말이거든요. 근데 어제와 똑같은 지도자, 어제와 똑같은 시장을 뽑아놓고 내일의 대구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억수로 고사간 말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중에서 쓰는 말로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지만 그렇죠.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이상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네. 대구 시민이 늘 그 바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네. 저도. 네. 계속하고 있죠. 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준석을 왜 뽑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한번 해요. 그래서 이제 예. 거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대구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대구에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막산의 상자 속에 갇힌 인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 시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의 아니 이거 그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가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뭐 사례를 드셔서 제가 이야기해 이제 주시면 뭐. 사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예. 저의 그러니까 예. 이재명 씨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예.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제 위기에 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예.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인생이 획기적 전환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진숙 하면 생각하는 게 종군 기자잖아요. 네. 그렇죠. 종군 기자라는 강의하는 거는 예. 이제 1991년 1월 17일 걸프 전쟁이 있었고 또 2003년 3월 20일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좀. 20년 전, 30년 전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를 가장 극대화시킨 것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이고 그것은 제가 있었던 그 직장, 제가 일했던 분야가 언론 분야인데 이 가장 어려운 취재 분야가 또 전쟁이에요. 아니 그때 무섭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당연히 하는 이제 게? 당연히 무서운 거고요. 무서운 거 알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무섭다 마다는 의미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2003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자들, 남자 기자들 포함해서 아마 뭐 남자 기자들 그 전에도 여성 기자는 없었던 걸로 내가 아는데 저 빼고는 남자 기자들 다 포함해서 위험하다고 다 철수했을 때 저는 거기로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그 위기에 제가 이제 뛰어 들어갔고 2003년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2003년 전쟁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바그다드에 없었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라크 전쟁 보도는 외신에만 의존했지 대한민국의 어떤 기자도 없었던 취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 국제적인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기에 강했던 그리고 제 직업 정신, 제 직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위기는 뭐냐 하면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드러냈던 게 2012년 170일 MBC에 있었던 네. 170일 파업입니다. 뭐 두 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70일 동안 파업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을 뭐 3, 6, 18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가까운 기간을 직원들이 그것도 수백 명이 자기 일하던 자리에서 이 펜을 집어던지고 또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파업에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경영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뭐 저희가 무노무임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반 그 사원들은 노조가 내놓는 그런 논리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설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파업에 대한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때 이제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을 내걸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 MBC가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특히 이제 우파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는 선거가 있는 해는 반드시 파업을 합니다. 2012년 회상을 해보신다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반드시 이제 이때는 파업을 하게 돼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본부장이었는데 홍보국장 기획본부장이었는데 노조의 논리를 진짜 그 말 그대로 대목 저희가 사전에 반박을 하면서 사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노조가 손들고 항복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MBC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긴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자르겠습니다. 네,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 전쟁과 있는 분이다. 파업과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다. 예. 돌파력이 뭐 하여튼 대단하시다.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네, 대구를 위해서 네, 대표 공약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딱 하나만 내가 이거 시작이 되면 이것만큼은 내가 해내겠다. 제가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예. 우리가 지금 무기 수출국이 9위입니다. 이제 네, 뭐 그렇죠. 여기에 예. 그 많이 통계, 올랐죠. 예. 통계에 따라서는 뭐 6위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통상 9위라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제 6위예요. 9위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력도 증가를 했지만 무기라는 것만큼 또 첨단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9등이 됐다 세계에서 뭐 흔히 뭐 미국이 제일 1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구라는 그렇죠. 도시가 예. 그 구미 같은 데는 어뢰까지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는 54단이 있고 또 제2 작전사령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도 200만 원 월급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군대도 자산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네. K2도 가지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방위산업체, 방위기업을 저는 대구에 유치하겠다. 이건 뭐 말 그대로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면은 네. 대구에 방산업체가 굳이 오겠습니까? 창원에 이런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 되겠냐 예. 했을 때 정주영 네, 안 되면 되게 회장이 하라고요. 그렇죠. 예. 뭐라고 했으면 해봤어? 예. 해봤어? 그랬잖아요. 공약이라는 거는 진짜 그 그런데 실은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네. 많은 대구시장 후보라 이때가 역대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네. 경제 쪽에 네. 이렇게 오래 했는데 네. 상당히 참신하면서 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이 저 지금까지 대구가 이 자동차 이런 말씀. 기계 그렇죠. 이쪽이 제일 강하고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제가 뭐 충분히, 예. 아니 처음 지금 이제 현대 무기는 뭐냐 하면 네. 전자입니다. 전자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럼 경북대 공대 박정희 대통령이 키운 국가적 산업으로 키운 국가적 선도 산학협력 단으로 키운 경북대 공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이 대구의 매출액의 60%, 7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현대 모든 기술 산업의 총체가 또 자동차, 집약체죠. 예. 예.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있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을 취재를 해봤고 중동에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지 않아도 UAE에도 우리가 그 수출을 했어요. 호주에도 무기를 수출을 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조금 그 아픈 대목을 하나 제가 한 여쭙겠는데.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세요. 예, 그다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공약은 뭐냐면 이제 이건 돈을 버는 공약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대구라고 하면은 교육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이제 흔히 교육하면 뭐 강남, 서울의 강남, 또 대구의 수성구 수성,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강남하고 수성구한테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education divide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월드 와이드 웹 시대고 웹에 들어가면 또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앱이 지금 굉장히 인기입니다. 영어 앱으로. 요걸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조금만 비용을 내면 실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내면 이 뭐 수성구에 살든 또 제가 어느 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럼 또 이제 막 완전 또 이 극과 극을 그렇죠. 하는 게 되니까 수성구에 살든 다른 구에 살든 꼭 같은 영어 교육을 받게 하겠다. 또 영어, 수학, 컴퓨터 교육을 받게 하겠다. 아까 소개 저 해주셨죠? 저 동시통역대학원을 나왔고 존스 홉킨스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수를 했는데 이렇게 떠버리지 않더라도 이 말씀 왜 드리냐? 또 현장에서 1년 반 동안 영어 교사를 했고 누구보다도 영어 교육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영어 애플리케이션, 영어 앱을 개발해서 수성구에 사는 부모님들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하고 꼭 같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제 세컨드 공약입니다. 그래요. 메타버스 이런 것도 넣으실 거죠? 아니 그 애플리케이션 이게 메타버스나 AI하고 다 그렇죠. 통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2019년 대구 오시고 난 뒤에 대구에 선거란 선거가 나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뭐 그만큼 근데 뭐 거론되면 뭐 합니까? 뭐 툭 치고 들어와가지고 뭐 그녀의 목소리 하나에 지금 뭐 선거 운동 하나 안 하고 22%가 근데 저희 이게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그렇죠. 시민으로 창피한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 7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제가 그 7호 광장 내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했거든요. 또 아침에 이제 피켓까지 걸고서 아침 인사를 뭐 거의 매일 하죠. 평일에는 매일 하는데 마침 또 거기 보니까 그 사무실 문제, 근처에 있죠. 그 문제 그 후보가 이 현수막을 내건 그 광장에서 사거리에서 제가 이 아침 인사를 했는데 아니 뭐 인사하다가 이 고개 숙이다가 보니까 아니 누구는 선거운동 한 번 안 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한 번 딱 들리니까 22%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제 휩쓸면서 시민들 만나고 인사하고 아 당신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단단히가 나오고 그분은 단칼에 22%가 나오니까 아 이거는 아 그분의 능력이 정말 이 힘을 느끼면서도 아 그분이 정말 참 그 대단한 파괴를 가진 분이구나. 쓰나미다, 태풍이다, 폭풍이다 하는데 동시에 아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하다. 뭐 대구 시민으로서 창피한 분도 많아요. 사실 많기는 한데 그분들이 사실 소수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선거 예방 소수면 어떻게 22%가 나옵니까? 하여튼 그게 한계 맥심일 수도 있어요. 예. 선거 예방 싫어하시죠? 선거 아니 예방.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성공하기를 바랬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MBC에 오셨을 때 제가 모시기도 기획본부장이니까 모시기도 했었고 저는 그분을 좋아했죠. 좋아했지만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생을 조용히 보내시면 좋겠는데 아니 뭐 그분도 그분의 역량은 아니잖아요. 그분 아버님의 역량인 것이지. 그죠? 네. 뭐 다른 이야기 할 얘기 더 없습니까? 아니 지금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대구 유권자들한테, 대구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30초 많았어요.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수치는 인지도 수치다. 인지도 조사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성 정치에 때묻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시장, 또 새로운 길을 대구에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위기에 강한 인물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진숙, 대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 지나온 과거가, 이력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대구를 방위산업, 방위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자녀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컴퓨터 교육,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진숙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연방타임즈와 연방타임즈 연다TV와 가장생TV가 함께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